한 달여 남은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위반해도 처벌이 유예하고 사유가 있으면 초과 근무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중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각층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1년 새 4억여 원에 달하는 등 서울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달 중 편법 증여 등 의심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과열이 계속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일부 열차가 운행 차질을 빚었는데 총파업이 시작되면 화물 열차의 운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은행이 자치단체 금고 선정의 대가로 제공하는 출연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해도 그동안 제대로 된 심의가 없었는데 앞으로 은행들의 출혈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근무제 이실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의 우려에도 국회 보완 입법 처리가 늦어지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부족해 어려운 중소금속가공업체는 요즘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때문입니다. 계절별로 시즌별로 그다음에 또 신제품 개발할 때마다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일이 또 없는 경우도 생겨요. 환경이 다 틀린데 획일적으로 딱 해서 5시에 퇴근 뭐 이런 가지고서는 리듬이 깨져버리면 또 안 되잖아.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처벌을 유예하고 일감이 몰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초과 근무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재난 등의 경우에만 적용했던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해 경영상의 사유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렇게 고심 끝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기업도 노동계도 불만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연장 근로기준 완화에 대해 업체들은 기업의 경영상 사유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 신청과 인가가 잘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중소기업은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더 좀 멀티로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솔직히 좀 막연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처벌 유예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라는 것이 범법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확정한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 1년 이상 입법으로 유예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유예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무력화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무능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판 만들기에 나섰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노사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보완 방향을 내놨지만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요. 고용부는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확대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특별 연장근로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설명 바로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제로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사례에 맞춰서 이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도 경영상 이유까지 좀 확대해서 해석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영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경영상 사유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보완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계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준비 계획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럼 노사정 모두 입법을 촉구하는데 국회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 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선택근로제를 3개월로 연장하고 특별 연장근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회방을 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 입법안이 제출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은 현재 환노위에서 여야 입장차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야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 1년 안에 평균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있어 이들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6년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4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4억 원을 넘어 불과 3년 사이 10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분기 기준 평균 3억 7천만 원이 올랐는데 분양가 대비 매매가 변동률은 45%에 달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예고 이후 이들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죠. 팔려고 하는 매물이 없으니까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추세 속에 지난주 서울 지역 매수 우위 지수는 119.1을 기록해 지난 4월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물량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에 따라붙는 로또 청약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좀 맞물려서 강남의 아파트라든가 마용성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유망 자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셋값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경기도 과천에서는 적용지역 발표 전후 보름 사이에 전셋값이 1억 5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황인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정부가 다시 시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이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 가격이 투기 수요를 만들고 이게 주변 아파트 값이 들썩이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의 일부 지역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를 했는데 중구와 동작,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최근 분양가가 좀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은 빠졌습니다. 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오늘 추가 지정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지정 카드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상한제가 실시되면요, 분양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2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상한제 효과를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상한제가 10월 말부터 시행이 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6개월 유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가격이 내려간 분양 아파트는 내년 5월 이후에나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재고 주택 가격의 영향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부동산 안정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추가 규제책으로 얘기되는 게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10년 정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 40년 미만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의 공시 가격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대로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단지에서 좀 크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택 소유자들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만이 크게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2차 양자 협의를 앞두고 불화수소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당국자들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패널 설치, 즉 재판 절차로 들어갈지 아니면 추가 협의를 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 1년 전보다 20.6%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폭이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16년 만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협정 자체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종료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7월 초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일본의 어떤 원칙론적 입장은 계속 견고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패널 구성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맞물려 WTO에서 타협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측의 변화가 없는 한 WTO 제소는 결국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는 수요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 시 파업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물류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노사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철도공사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본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노사는 오늘 밤샘 교섭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날 12시를 사측과의 교섭 마감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요. 이때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섭에서는 인력 충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노조는 근로자 안전 확보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4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예산 등의 이유로 1,800여 명 확충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밖에 임금 정상화와 KTX와 SRT의 통합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현재로선 노사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앞두고 이미 일부 열차가 운행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철도노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주말 동안 일부 열차의 운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10대가 적게는 20분, 또 많게는 1시간 25분가량 지연 출발했고요. 앞서 토요일에도 부산역 출발 KTX 9대가 최대 54분 늦게 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출발 무궁화호 32대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 46분 지연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오늘도 일부 열차의 운행 지연이 있었지만 운행 횟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금과는 또 상황이 달라질 텐데 어떤 추가 피해 예상되나요? 네,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화물 열차의 운행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때문에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와 석탄 등 산업자재 수송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품목들은 트럭 운송이 가능하지만 이들 품목은 철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석탄이나 석회석이나 그 시멘트 같은 거는 철도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고 같은 게 있으니까 일주일, 2주 뭐 이렇게 버티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난 2016년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업계가 입은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뭐 정부 대책은 나온 게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2차관 주제로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파업 종료 때까지 정부 합동 비상소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국방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소송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는 파업 시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소에 82%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3%, 퇴근 시간은 84%로 운행하고 KTX는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 금고 시정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진흙탕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출연금을 놓고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일이 많은데 금융당국이 출혈 경제에 뿌리 뽑기 위한 첫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박규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서울시에 3천억 원 규모의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서울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우리은행 출연금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를 계기로 출연금이 금고지기를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은행 간 출혈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행정지도 방식으로 출연금 관련 규제안을 마련합니다. 행정지도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행정지도 하려면 이제 뭐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기간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해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은행법엔 재산상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출연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긴 하지만 출연금 문제만을 따로 떼어낸 별도의 규제안이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이번 규제안에 은행들 출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고 유치 효과를 엿가락처럼 늘리고 출연금 안건을 이사회에 임박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사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지침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지도는 법령처럼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은행이 어길 시 경영유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
현 깜깜이 출연금 산정과 심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아예 출연금 액수의 상한을 두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과 지나친 영업 규제라는 문제가 있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과 제조사들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제품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화재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6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제품들입니다. 인천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 냉장고 화재 사고 가운데 95% 이상이 이 같은 노후 냉장고였습니다. 거의 전기 배선의 노후로 인한 절연 성능이 약화되고 먼지가 쌓여 효율이 떨어진 냉각팬의 과부하 과전류로 인해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등 제조사들과 협력해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를 현재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은 정상 작동 여부와 제품의 설치 환경,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품 교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료입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냉장고를 설치할 때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매각을 시도한 지 4번째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성동조선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곳 어딘가요? 네, HSG 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입니다. 창원지법 파산부가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법원은 HSG 중공업 컨소시엄이 성동조선해양의 설비 대부분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히고 또 인수자금 조달 방안도 제시를 해서 이번 우선협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가는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성동조선의 기사회생 가능성도 가까스로 높아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HSG 중공업과 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오는 21일까지 매각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이후에 본실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파는 쪽에서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한 만큼 앞으로 절차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우선협 대상자 선정으로 성동조선은 그야말로 청산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회생 계기를 잡게 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국내 한 제약기업이 매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올해도 신체적 불편함을 예술을 통해 극복한 장애인들이 대거 참여해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그림들 사이에 검은색으로 가득 메운 그림이 눈에 띕니다. 제멋대로 흘러내린 먹물에는 우울함보다는 자유가 묻어납니다. 올해 제이아트 어워즈의 대상 수상작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데 왜 밝은 척, 애써 행복한 척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먹을 자유롭게 막 뿌려댔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퍼지는 그 먹과 악유를 한지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학 시절 미인 대회를 거쳐 방송 리포터, 클럽 DJ까지 자유로운 삶을 즐겼던 최지연 씨. 하지만 2004년 추락사고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2016년 찾아온 유방암은 최 씨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오랜 지체장애와 암투병 생활로 병실에 갇힌 채 자유를 꿈꾸게 됐고 결국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림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결실은 올해 JW 아트 어워즈에서 열렸습니다. 230여 점이 출품된 올해 공모전에서 최 씨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500만 원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JW그룹은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지원 활동들을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올해 JW 아트 어워즈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의 작품을 포함해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30여 점은 오는 수요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전시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조 9,25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4,034억 원이 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11.8%포인트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전세 가격이 내려간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3단계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2월 국제선 항공료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7,700원으로 현재보다 만 원 정도 저렴해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5,200원부터 최고 37,700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4,700원에서 최고 29,300원이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 역시 다음 달부터 한 단계 낮아져 4,400원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가 2.5에서 2.8%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국내 총생산 대비 SOC, 즉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비율을 2.52에서 2.69%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 낸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SOC 투자는 매년 최고 53조 4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5년간 최고 46조 9천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SOC 투자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만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 강릉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에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내일도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정체 않은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 춘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몹시 춥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8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도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 안전사고와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